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다시 1000포인트 무너질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기인데요. 100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장중 변동성도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마감작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저희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또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민경철 전문위원님의 내일의 붐 종목 확인하셨죠? 자세한 가격 전략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또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 가격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전략 챙겨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이때 또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고 아니면 시간 맞춰서 이 방송 보시면요. 정말 많은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서울경제와 함께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 받으신 분들 의심되신다면 저희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확인해 보고요. 매수, 매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크아이 시스템 어떤 건지 또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주가 포착이 됐나요? 오늘 이제 매수적 종목은 기아입니다. 최근에 기아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업황 대비로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기아가 한 17조 7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는데 상회폭이 크지는 않더라도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이슈, 공급 쇼테이지에서 조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띄웠고 실적이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서도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기아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쌀그릇 매수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업황 회복에 비해서 긍정적인 수급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자동차 업종은 그동안에 반도체 쇼테이지에 대한 우려감이 4분기와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긍정적인 평가로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아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1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 기간을 좀 거쳤는데 최근에 이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상승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하게 변화됐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점차적으로 매수 쪽으로 변하면서 주가는 4분기, 1분기로 넘어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크아이 시스템은 오늘 기아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변화, 펀더멘털의 변화로 매수 종목으로 기아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반면에 매도 종목으로는 LG생활건강이 그쪽에서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좀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특히 화장품 관련된 부분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출액이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10% 이상 역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면세점이나 해외 혹은 국내 매출 모두 대부분 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좀 보여주면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파트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불거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쏟아지면서 지금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미 기술적으로 보면 지지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대규모 분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 기술적인 분석상 지금은 완연하게 하락 추세 쪽으로 추세가 이전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매도 쪽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호가했을 때 매도 관련된 종목은 LG생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기아 그리고 LG생활건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아는 지금 반도체 위기 그리고 자동차 업황이 좀 쉬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온 정도의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생활건강 급락하는 모습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가격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실적 부진했다는 내용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요. 내일장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주가 등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옵니다. 그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이미 소비재 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자동차나 반도체 일부에서 상당히 급등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이제 크게 보면 이미 소비재 관련된 쪽에 대한 소비에 대한 종목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던 공급 셧다운을 겪었던 종목들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큰 폭으로 이제 놓고 본다면 이런 임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공급이 부족했던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위드 코로나 혜택 종목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미묘하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어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아마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길게 호불호 봐야 되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이미 소비재와 IT 성장주 혹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위드 코로나 혜택을 공급 부족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벗어나는 종목들로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혹은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일부 상승은 앞으로 시장 변화에 조금 유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시장은 분기점에서 아마도 종목별로 등락이 계속해서 좀 갈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포트를 그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맞춰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 인상 수혜주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로 잡되 그 내부적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득실을 따져가면서 종목을 좀 더 적합한 종목들 위주로 맞춰가는 작업을 하시는 구간이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일부 조정을 좀 열어두시고 포트를 정리하는 쪽으로 관점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트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계속 이 점 유의해 두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지환 의원님과 좀 더 자세하게 철저한 시장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록밴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의원님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한 위원님과 호카이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LG전자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5,40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49.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생건도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아까 호카이 시스템으로 알아봤고 이지환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LG그룹주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49.6%나 전년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매출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8조 7,867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22% 상승한 모습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도전 백전백승 코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또 오늘의 테마 알아보고요. 위원님의 도전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장으로 갈수록 오늘 시장 조정이 더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이게 왜 조정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스피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는 큰 상승의 이제 직전에 있다. 아무리 봐도 큰 상승의 직전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그 조정의 강도가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조정을 보면은 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온 후에는 보통 이제 갭상승한 후에 조정을 조금 받던가 아니면은 약조정, 약보합권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엄청 강한 모습은 아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될 흐름 안에 있고 물론 다음 주까지 지나면서까지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조금 박스권의 관점으로 돌아서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대 양봉이 나올 자리니까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또 제 백전백승 포트 중에 하나죠. 이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이제 코스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백전백승 포트에 넣은 만큼 저는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들,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피까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럼 내일 혹시 장대 양봉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게 금요일이라. 네. 저는 금요일을 조금 별로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금요일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나오면 네.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채팅으로 막 기대감 보내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2승 축하한다고 벌써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도 대응해 보시고 또 저희 도전 백전백승 종목들에 대해서도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의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테마 어떤 것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테마는 비료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재원 의원님이 늘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라서 이번에도 고일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비료부터 살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이제 비료 관련돼서는 이전에 제가 천연가스의 급등,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과 함께 맞물려서 이제 비료 가격도 같이 오를 거고 이제 비료를 정말 많이 쓰는 이제 농산물이죠. 이제 농산물까지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식량이 많이 부족해질 거다. 네. 그러면서 이 관련주들로 이제 테마가 이동될 거니까 이 관련주들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벌써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너무 빨랐던 건지 이제 와서 이제 좀 비료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산물도 올라갈 것 같고 에그플레이션인가 무슨 좀 신조어가 생기면서 이제 농산물과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복합돼서 좀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식량이 좀 부족해질 거다 이런 기사들과 함께 비료와 이제 식량, 농산물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연가스 이야기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이 선물을 떠나서 선물 가격까지도 잡히지 않으면 이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 비료, 화학 비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농산물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을 많이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샀어도 충분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조금 주목을 받고 시세를 주려는 것 같으니까 지금 보셔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고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등락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반짝 주목받고 내일부터는 또 다시 수그러드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고라고 강력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겠죠. 원자재 가격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 말씀드릴 때 천연가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똑같이 드렸죠.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있으면서 한 번에 급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뭐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비료와 농산물 가격이 잡히기가 쉽지가 않겠죠.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이게 실물 경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타격을 많이 입을 겁니다. 많이 입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 관련주들이 뭐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이어갈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이전에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이거를 미리 예언을 했을 때부터 봤으면 시세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료주들 계속 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래생명자원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은근슬쩍 좀 올라왔었고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큰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딱 봐도 돌파를 했죠. 돌파를 좀 했고 윗꼬리를 달고 밀린다고 하는데 이 윗꼬리를 달리고 밀리는 차트가 나쁜 차트는 절대 아니에요.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후에 지켜주기만 한다면 이 윗꼬리를 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돌파를 했다고 보여지고 다음 주 정도 봤을 때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조금 늘렸다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팜스토리가 또 있죠. 팜스토리 역시도 좀 중요한 지지라인 여기를 2,500원 부근을 좀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다. 상승의 기회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비 경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하죠. 네. 경협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비와 경농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경농보다는 조비가 좋다.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역시 경농보다는 조비가 좋고 경농은 조비가 있으니까 굳이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종묘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아시아 종묘 역시도 이전에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다 매집이라고 보여지고 이것들이 나가는 거래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한 번의 급등세 기대해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 4개인가요? 5개인가요? 네. 네, 4개, 5개. 4개, 5개. 경농을 좀 제외하면 4개인데 이 4종목은 매수하셔도 좋아 보이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한동안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 천연가스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이 현물에서 비료와 뭐 농산물 가격이 잡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급등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 좀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서 좀 혼내주는 그런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료주들은 계속해서 고 말씀해 주셨고 관심주로 미래생명자원, 조비, 아시아 종묘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앞에 먹는이 빠진 걸까요? 그동안에 항상 먹는이라고 가지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먹는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깜빡한 것 같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 테마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고죠. 고입니다. 계속해서 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머크죠. 이제 사실상 치료제는 머크입니다. 이제 머크 외에는 치료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2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만 있고 이 하나가 모든 거를 독식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머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HK 이노엔이 대장으로 있었죠. HK 이노엔이 대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십자 형제들이 있다. 녹십자 홀딩스부터 해가지고 녹십자 형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녹십자는 머크 관련주인데 이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게 이거 페이크일 수 있다.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되고 27만 5천 원을 돌파할 때쯤 매수 관점으로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데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여기 부근에서 조금 움직여주는 만큼 돌파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D3BNT가 관련주로 원래 관련주였는데 오늘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와 주었습니다. 올라와 주었고
오늘 종가랑 내일 정도 보면서 대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 봤을 때 G3BNT 충분히 차트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넥스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복제약 관련주로, 이 머크의 복제약 관련주로 오늘 좀 반등을 성공하면서 충분히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충분히 나쁜 모습은 아니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은.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들도 살펴봤는데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그러면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머크가 이제 전 세계에 다 유통될 때까지는 물론 이슈가 다 해소되면 호재가 없어지면 주가가 내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차트들이 다 이제 나 주목받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 빠른 시일 안에 한 달 안에 길어야 한 달 안에 이 머크 관련된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시 한번 급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매수를 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테마 오늘 살펴봤습니다. 비료도 고, 코로나19 치료제, 머크 관련주도 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승을 챙겨갔는지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시죠. 도전 100점 베스 운용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죠.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죠.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9전이고요. 11승을 기록했고 오늘 2개의 승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코아스, 이즈미어도, 노랑풍선, 코데즈컴바이, 현대해상 중에서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챙겨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거의 퐁당퐁당 이렇게 승을 챙겨갔었던 것 같아요. 큐브엔터도 승 챙겨갔고 팜스토리, 세원 빠른 시간 안에 승을 챙겨갔었죠. 다음 보시면요. 텔레칩스 그리고 MPK도 하루 만에 아마 승을 챙겨갔었던 것 같아요. 동국제강, 삼성전자, NFC 도전 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폴라릭스 웍스 도전 중이고요. 아진엑스텍 오늘 또 승을 챙겨갔습니다. 나노도 어제 승 챙겨갔었죠. 카카오뱅크 어제 소개해 주셨는데 역시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HK 이노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머크 코로나 정복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은 HK 이노엔인데요. 일단 매수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현재가가 63,000원이니까 매수가를 63,100원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또? 사시라고. 네, 굳이 또 63,000원이 위톡강인 것 같네요. 6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63,000원으로 매수가를 잡아주셨습니다. HK 이노엔 앞에서도 이 코로나 치료제 테마는 계속 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저희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또 두 종목 챙겨가셨는데 일단 어제 소개해 주신 카카오뱅크부터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금융, 은행주 중에서는 최고다. 1등이고 앞으로도 계속 1등일 거고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날 거고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이 은행의 수익률은 더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우리나라 은행, 금융 관련주에서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고 시가총액 30조, 40조 절대 크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인 만큼 이렇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조정을 충분히 받고 저가였을 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약간 돌파해주고 지켜주니까 바로 이렇게 퍼센트 수익권을 주고 사실 더 갈 것 같아 보여요. 더 갈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 막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은 아니고 카카오페이가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카카오페이 상장날 호재 해소로 이제 호재가 없어지면서 재료 소멸로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다시 준다면 그때 한번 이
백전백승 종목으로 재편입시켜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승 하루 만에 가져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 만에 승을 챙겨간 게 벌써 7번째 종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최재원 위원님의 이런 보는 눈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또 승 챙겨간 게 아진엑스텍. 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차트 너무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리뷰 좀 도와주시죠.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아직은 좀 주목을 못 받은 종목 중에 하나다. 앞으로 메타버스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메타버스는 테마가 점점 팽창할 거고 관련주들도 정말 많아질 거지만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진엑스텍을 이제 백전백승 종목에 편입을 시켰고요. 좋은 모습 보이길래 편입시켰더니 이제 오늘 상승하면서 수익권 충분히 주고 목표가 도달하면서 승 챙겨간 후에 오늘 좀 다시 밀렸네요. 만약에 조금 더 밀리고 좀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 종목 역시도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고기 때문에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진엑스텍 지금 보니까 진짜 윗꼬리 달고 조정 중이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앞으로도 메타버스 좋다고 하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도 수익 보신 분들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전 종목 확인해 볼게요. HK 이노에 가지고 나오셨고 뭐 이야기는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머크 관련주죠. 이제 머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승인이 다 나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머크 외에 치료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 코로나19의 치료제는 머크가 유일하고 독감의 치료제에 타미플루가 혼자 있듯이 이 코로나19 하면은 어떻게 보면 폐렴이죠. 폐렴의 치료제,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이제 머크 이렇게 있으면서 이름이 머크일지는 머크는 아니겠죠. 당연히. 회사 이름이 머크니까. 여튼 머크에서 만든 치료제가 이 코로나19 포함한 이런 변종 폐렴의 유일한 치료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임상이 다 통과가 되고 나오면은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전에 형성했던 83,300원 고점, 거래량 터진 음봉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넘을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아직 임상 통과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이미 선 구매를 했고 우리나라 역시도 컨택을 하고 있고 복제약의 허가까지도 줬던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번은 좀 큰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HK이노엔 차트상으로도 좀 중요한 자리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 게 말씀해 주시는 동안 벌써 63,100원, 200원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평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단기 저항 돌파 자리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증시에 지금 좋은 따라 건 좀 뭐예요? 다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입니다. 지지. 지지? 나노가 그랬고 카카오뱅크가 그랬고 이 지지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고르는 게 시장이 좀 본격적인 이렇게 조정장이나 횡보장이 아닌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이나 상승장으로 들어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저항 돌파가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좋은 종목들 지지 라인 지금까지 좀 고통 받느라 조정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들 중에 좀 자리를 지켜줬던 종목들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수급을 가져가고 또 대형주는 지수 올려야 되니까 대형주 나름대로 수급 가져가고 그러면 단기 저항 돌파는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따라서 이제 제 속에 있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 매매법도 변하고 매매하는 종목도 변하고 매매하는 스타일도 변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19종목 중에 7종목이나 하루 만에 5% 수익을 달성할 만큼 굉장히 빠른 순환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게 중요하고요. 이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적용하는 매매 스타일도 조금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종목 매매 스타일도 바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63,200원이거든요. 왜 200원일까요? 항상 좀 여유 있게 소개해 주셔도 승 잘 챙겨 가시니까 혹시 수정할 생각도 있으실까요?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네.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시장가로 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가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63,200원으로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수정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시라고 63,000원에 분명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63,200원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편안하게 매수하시면서 저희가 5% 익절 구간에서 승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5%씩 매일매일 꾸준히 좀 승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머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시장을 보는 눈이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말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돼서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 단어들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우려감이 있다. 하락장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건 없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이때는 다 돈 벌으셨을 거예요. 이때 돈 못 버신 분이 없죠. 이때는 진짜 아무 종목이나 사도 막 50%, 100%, 200% 올랐던 그때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셨고 뭐 편하게 수익을 보시다가 여기서부터 올해 1월부터 횡보장인지 조정장인지 상승장인지 알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못 지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보는 눈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저는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정도 상승장이 더 오겠지만 그 후에는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는 상승장 후에는 대하락장이 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 있는 이 우려감들이 이제 실물 경기에 나오고 실물 경기에 대한 지표들 때문에 이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하는 그런 일이 나오면서 이 대하락장이 시작될 텐데 이 대하락장을 여러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저는 가능한데 좀 이슈 뭐 테이퍼링, 뭐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거를 여러분이 연준 의장이 아닌 이상 연준 의장이 언제 발표할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움직임으로 이 파동으로 힘의 흐름으로 눈치를 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좀 힘들고요. 뭐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시가 오를 텐데 나는 저점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고점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락장을 맞고 싶지는 않다.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코스피가. 그러면 욕심내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현금 감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준 의장이 말하는 순간부터 폭락이에요. 진짜 팔 순간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코스피가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내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 조금 수익을 내신 분들은 조금 고점을 알 수 없겠다 이런 분들은 지키는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최재원 위원님의 도전 100점 맥승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마감장을 앞두고서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진짜 지수는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테마별로, 업종별로 다른 흐름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자, 오늘 아침에서 시장이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또 오후에서는 또 지수가 또 플러스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플러스로 됐다가 또 이제 막판으로 또 이제 오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변하는 뭐 변동성이 막 되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종목별로 보면 좀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은 약간의 이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조금 이거보다는 더 빠졌죠. 어쨌든 코스피는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도치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대형주들 그동안 올라갔던 테마주들은 모두 다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IT 대형주들과 반도체 IT 부품주들 위주로 지금 올라갔어요. 오늘은 바로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26일 날 SK하이닉스의 그 실적 발표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IT 섹터들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 이미 벌써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이제 뭐 방송에서 보셨든 뉴스로 보셨든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73조 9,800억 원 사상 최대치를 발표를 했고 반도체 영업이익만 10조를 이끌었다라는 기사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전년 동기 매출액도 다 각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분기 매출액이 70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매출만 26조 4천억으로
2018년도 슈퍼사이클 당시 실적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좋을 거였다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밝혀진 게 아니고 이럴 거라고 제가 알기만 해도 서울경제에 있는 많은 전문가님들이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가면서 반도체 실적들은 나쁘지 않다. 올 하반기 무지하게 좋을 거고 내년에는 더 좋다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신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걸로 이미 예상들을 했었던 건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던 거죠.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방송에서 여기저기 모든 전문가들이 다른 타 방송에서도 실적이 좋을 거다, 반도체 실적 좋을 거다 얘기를 다 했는데 최근 9월달 그렇죠 9월달쯤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이거 8월달도 빠졌지만 계속 안 가면서 빠질 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 반도체의 불확실성, 메모리 가격의 하락과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갖고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맞잖아요. 결국은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좋을 거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실적이 이미 좋을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안 올라간 거냐면은 이걸 끌어당겨 올리는 세력들의 돈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지수적 반등 정도로 봅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DDR5에 대한 이제 전환에 따른 그런 모멘텀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오늘 해주면서 반등을 이어갔는데 얘네들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5%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20%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도 4조를 넘어섰고요. 순이익도 3조 3천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05.7% 증가를 하는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분기 단위 최대 매출을 이뤘고요. 2018년도 4분기 이후에 2년 반 만에 4조 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26일로 발표한 얘기예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IT 섹터들이 오늘 오랜만에 한번 반등을 줬는데 자 그러면 지수가 폭등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벌써부터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모아모아하다가 오늘 모조리다. 오늘 좀 전에는 LG 이노텍도 영업이익 발표를 했죠.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면 컨센서스 상회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면서 오늘 IT 섹터들을 강하게 올렸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이 시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 좀 밀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IT 섹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가 빠졌느냐? 게임주 빠졌죠. 엔터주 빠졌죠. 은행, 보험, 조선, 철강, 기계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IT가 움직이는 바람에 IT가 움직이면서 지수는 안 올라가고 지수는 꽉 묶어놓고 다른 섹터들은 죄다 빼놨는데 그러니까 IT 섹터들의 실적들은 그동안에 무지하게 좋을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 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얘네들이 주도주로 복귀를 하면서 상승으로 간다? 그거는 전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두고 반등 주고 분명히 또 IT주는 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빠지면 또 뭐가 움직이느냐? 당연히 오늘 빠졌었던 대형주 쪽에서 뭐 다시 기계주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주라든지 빠졌던 애들이 다시 움직이겠죠. 또 테마주도 마찬가지. 뭐 원전 테마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테마라든지 남북경협주라든지 엔터주, 게임주, 뭐 히토류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다른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IT로 돌려야 되나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연속성이 좀 더 나와주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수는 여전히 3,100을 두고 박스권장이라서 급락이 없어요. 급락이 없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IT주로 움직이니까 개인들의 체감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같은 날에서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고점에서 지금 종목들이 3에서 많게는 8%까지 밀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박스권 매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싸게 내려오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쫓아가지 마시고 뭐 욕심을 해서 가져가는 건 뭘 하지 않겠는데 매도하는 게 좋겠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은 왔다 갔다 박스권을 두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 아무 종목이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그럼 좋은 종목은 뭐냐?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들과 얘네들이 많이 산 것들이 있어요. 거래량 실리거나 정배열 탔다라든지 아니 목표치가 크다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는데 최근까지 그런 종목들은 다 테마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일서부터 얘네들이 바닥을 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따라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더 반등이 나올 텐데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서부터 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겠죠, 그렇죠? 많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건지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시면은 좀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서 제가 이 소통 방송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임주, 엔터주들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얘기도 마찬가지 유튜브 방송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형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LG 디스플레이부터. 자, LG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의 강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센서스라는 거는 이제 예상치를 얘기하는 건데 예상보다 나빴다라는 얘기지 얘가 실적이 뭐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자,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최근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조 2천억 정도로 7%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7.2%.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나 상승을 했습니다. 5,289억.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00%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컨센서스 예상보다는 별로였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KB증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는 안 좋았지만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지만 4분기에 앞으로 있을 지금 3분기고 4분기에 큰 폭의 실적의 개선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뭐 그런 이제 핑계를 대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60일선에 닿는 자리도 지금도 저항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밀릴 수 있어요. 밀려도 다시 올라오면서 한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에서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게 이게 또 다시 또 빠져버리게 되면 또 잠수를 타요. 얘네들이. 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밀려있던 사람들이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조정받게 되면 오늘 빠졌었던 테마주들이 다시 또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보유한 사람들 기준으로 다시 들어주면 매도 타이밍을 왜냐면 얘네들이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은 벌써 움직였을 텐데 이제서야 실적 발표가 이제 막 나오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움직였다는 게 조금 의심이 들어서 뭐 어쨌든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물린 사람들이 빠져나올 기회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기. 자, 오늘 뭐 대형주들 분석해드리는 거는 이제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IT 대형주들이 모조리 다 강했는데요. 삼성전기도 뭐 다르지 않죠. 일단 대형주 쪽에서 IT 섹터들이 반등을 줘서 움직인 건데 핑계는 3분기 호실적 분석에 반응을 한 겁니다. 얘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매출액은 2조 6천억 정도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4,578억,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고요. 순이익은 3,534억, 전년 동기 대비 47% 정도. 사실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얘네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뭐 200%씩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몇백 프로 증가를 하는데 불구하고 40%밖에 되질 않는데 그냥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이미 벌써 다들 드러났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실적에 맹신하지는 마셔라. 왜냐하면은 이게 분석하기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싶으니까 오늘에서는 이거를 호재를 반영을 하면서 올라갔지만 빠지고 싶을 때에서는 또 그놈의 또 우려감, 그렇죠? 4분기 우려감, 내년 1분기 우려감, 빠지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또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올리고 싶으면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좋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빠지고 싶으면은 우려감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단이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맹신하지 말고 항상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꼭 공략을 하겠다면서. 삼성전기도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14만 주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럼 급등할 것 같나요? 저는 전혀. 왜 그런지는 이거를 1년치나 6개월치나 3개월치 누적의 매수 양을 보면 됩니다. 삼성전기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되어 있지 매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 뭐 좀 매수가 들어와갖고 급등하지 않을까요? 라고 누가 노란톡방에서 물어보셨는데 1년치를 봐보세요. 1000만 주 매도돼 있어요. 1000만 주. 1000만 주 매도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그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소통 방송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기도 반등 나오면 한 18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내일서부터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에 17만 원서부터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만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리뷰를 하나 할 건데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추천은 작년에 했던 종목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을 작년에 8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5,950원을 추천한 거예요. 지금 또 신고가를 갔는데요. 이게 좀 웃겨서 지금 ITU 품질이 움직이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IC라든지 원익홀딩스라든지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걔네들은 1%밖에 안 움직입니다. 뭐 간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동안 빠진 게 몇인데. 오히려 지금 급등하는 거는 떠 있는 애들만 갑니다. 제가 작년에 8월달 추천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래요. IT가 정말로 올라가는 생각이면 바닥에 있는 것부터 키를 맞춰줘야 되는데 가는 것만 가죠. 이건 장난질입니다. 장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물려 있으니까 그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보자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속아서 이거 고점에서는 덤비지 마세요. 꼭 사고 싶으면 조정시 사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작년에서 5,950원 추천해가지고 지금 278% 수익 난 종목이에요. 278% 수익 난 종목 여기서 쫓아가고 싶어요? 저는 때려주기도 안 삽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시 5,000원대로 안 내려오면 추천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에 있는 걸 안 사면 됩니다. 물론 올라간 이유는 있죠. 이 회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산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확대한다 그러죠. 이유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DDR5에 대한 뭐 모멘텀도 여전히 있고 뭐 다 좋아요. 뭐 실적도 뭐 다 좋고 뭐 그럴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시라. 수익이 났으면 팔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바닥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그래도 시장은 안 빠졌기 때문에 80.5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0.5. 엔터주 안 죽었습니다. 엔터주 80.5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소통방송 이제 실시간으로 300명 차면 여러분들 선물 종목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300명 대기가 조금 안 남았어요. 209명까지 들어왔는데 300명 달성되는지 오늘도 한번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또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종가가 코스닥에 딱 1000포인트 지지를 했거든요. 과연 내일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징주들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정수 위원님이 또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해주실 텐데요. 여기 들어오시는 접속자 300분 돌파하게 되면요. 선물 주신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300명 돌파할 수 있게 TV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통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 말고 또 성탄절 이렇게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했습니다.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은요. 언택트 강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이 채널로 오후 1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패널 및 전문위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